문재인, 이재명 갈라치기잖아요. 그러면서 반명 정권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권모술수예요. 참으로 나쁜 행동입니다. 참 윤석열 정부가 어이없는 정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던 박영선 장관을 총리로, 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TV조선을 통해서 일보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언론들이 그 기사를 받았죠. 그래서 박영선 장관이 총리가 되고 양정철 원장이 비서실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또 곧바로 YTN이 박영선 총리의 또 양정철 비서실장의 또 김종민 새로운 미래 국회의원이 정무특임 장관으로 간다. 이런 기사를 연달아 내놓습니다. 아침에 좀 혼란스러웠죠, 다들. 저도 이 뉴스를 들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이게 지금 무슨 막장 드라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권이 오전 내내 출렁거렸습니다. 여당, 여기는 정말 우리 당 없어지는 거 아니야? 윤석열 정부가 정말 우리 여당, 우리가 여당이 맞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김용태 당선인이 국민의힘 당선자죠. 이 사람이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권성동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마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재섭 당선자도 오히려 야당에서 반발을 일으킬 것 같고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많은 의원들이 뭐 이건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권성동 의원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조 윤 핵관인데 요즘은 좀 대통령하고 좀 사이가 좀 뜸해진 것 같죠. 이렇게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자 대통령실이 곧바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떠보기죠. 간보기. 인사 쇼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던져보고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적 없는데요? 하고 발을 빼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에게 그렇게 검토했던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재차 확인을 해줬습니다. 결국 인사 난맥상이죠. 누구를 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혹은 정식 라인이 아닌 비선 라인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 정상적인 라인으로 인사를 하고 있거나 국정을 운영하지 않고 분명히 비선 라인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라인이 있어서 탄핵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 이걸 보면 비선 라인이 있구나. 이게 비선 라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TV조선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TV조선이 어떤 곳입니까? 조선일보잖아요. 거기는 정보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보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센 거예요. 그런데 TV조선이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아니다? TV조선이 확인하지 않고 썼을 리가 없습니다. TV조선은 대통령실 기사는 정확합니다. 사실. 그러면 이건 사실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연합뉴스 기자가 다시 확인을 하니까 유력하게 검토된 것은 맞다. 그런데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윤석열 정권이 기반이 약하고 국정 운영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현실입니다. 현 주소입니다. 민낯입니다.
사람 하나 쓸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야당으로까지 손을 뻗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김종민 장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형적인 찔러보기거든요. YS 시절에 이런 인사 많이 했습니다. YS가 일단 띄웁니다. 던져, 언론에. 그러면 언론이 함합평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 돼. 그러면 갑자기 나 그런 사람 검토한 적 없는데 그러면서 싹 뺍니다. 그리고 특히 YS 인사의 특징이 있죠. 본인이 자가 발전을 한 사람은 반드시 잘라.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야, YS도 참 훌륭하신 분이야. 이게 바로 이제 결국은 야당 파괴 공작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권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나는 다 잘했다. 그러나 국민이 문제다 하는 이야기를 하루 종일 했잖아요. 거의 몇십 분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후속타로 야당을 한번 흔드는 거죠. 야당 반응은 어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카드를 한번 던져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당에서 반발은 당연하죠. 그런데 야당은 어떻습니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이재명 갈라치기잖아요. 그러면서 반명 정권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권모술수예요. 참으로 나쁜 행동입니다. 갑자기 이걸 던졌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토한 적 없어요.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일에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윤 대통령이. 박영선 총리, 양정철 실장, 김종민 장관 카드를 그대로 썼다. 그러면 탄핵됩니다. 왜 탄핵된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 세 사람을 썼다고 해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범야권이 잘했어요 하고 박수 칠 것 같습니까? 박수 안 칩니다. 그러면 그 표는 그대로 있죠. 그리고 반발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당에서 나오죠. 반발표 8표 이상이면 어때요? 국회에서 탄핵 가결시킬 수 있습니다. 탄핵안을. 그리고 헌재로 넘길 수 있죠. 그러면 이 카드를 박영선 카드, 박영선 양정철 카드를 쓰는 순간 바로 탄핵 카드가 야당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중하게 그냥 TV조선 기자에게 그냥 던져본 거예요. 한번 던져봐. 야당에서 반발 안 나오면 내가 탄핵 안 되겠구나. 그러고 가는 거고, 야당에서 반발 나오고 여당에서조차 반발이 나오니까 다시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죠. 탄핵은 되게 싫은가 봐. 되게. 이거 탄핵 카드예요.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거 되는 순간 바로 탄핵 갑니다. 왜? 국민의힘에서 8명, 9명 반발표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우리 정부 아닌데 바로 탄핵 나오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당 요구하고 그 다음에 탈당 요구하고 아니면 출당시키고 그리고 탄핵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그래서 TV조선에다 던져본 거야. 용화대에서 용산에서 던져봤는데 한나절 만에 찌그러졌죠. 이렇게 국정 운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비공개 일정도 안 잡고 장고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장고 끝에 악수 나올 겁니다. 박영선 총리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야당 파괴, 야당을 쪼개보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다 탄핵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주워 담아. 그러면서 오늘 하루 종일 고민을 한다고 그럽니다. 비선하고 통화 많이 하겠죠. 공식 라인하고는 안 할 겁니다. 비선이 한 명이 집에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까지 비서실장 카드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냥 원희룡이 시키느냐, 이정현이 시키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누구를 시킨들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나라 말아먹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 하세요. 그냥 자기들끼리. 자기 총리 후보도 권영세, 조호영, 김한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들끼리 그냥 해 먹으라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야당 인사 쓰는 척 하면서 문재인 때 사람들 쓰겠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면서 야당 한번 흔들어보고 야당 파괴 공작 들어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 이게 이런 의지라고 여권 관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것입니까? 야당 파괴에 나선 것이죠. 이것은 협치가 아니다. 진정한 협치는 뭡니까? 이재명 대표 만나서 대표님 나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란 말이야 좀. 그분이 잘 알잖아. 기초자치단체장도 해봤고 광역단체장도 해봤고 제1당 대표를 지금 얼마나 오래 하고 있어. 그러면 이분이 해박하시단 말이야. 그러면 대표님 나 죽겠어요.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이분이 또 조목조목 알려줄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사람이 좋아. 그럼 배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놈은 지금 갑자기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하라고. 왜 야권 인사 데려다가 순장조를 만들려고 그러냐고요. 이 사람들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지금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앵간히 좀 하고. 정말 하는 짓마다 어떻게 진짜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는 운영 안 해요. 알바생 쓸 때도 이러지 않아. 에? 진짜 시간제 알바 쓸 때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놈의 정부는 아이고 진짜 그래도 큰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화가 잔뜩 났어. 어제 특히 국무회의 발언 가지고 오늘 아침 신문 보셨어요? 혹은 그 TV 보셨습니까? 와, 이거 진짜 어이가 없어. 드디어 전 언론이 윤석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아플 겁니다. 임기 끝날 때까지 죽도록 때릴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은 보수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보수 언론도 되게 싫어합니다. TV조선 앵커가 어제 이렇게 말했잖아.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게 박절할 수 없다 해놓고 국민에게 왜 이렇게 박절하냐? 적어도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적어도 진짜 송구하다, 미안하다 이런 말은 진짜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앵커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목소리는 당당했고 내용은 신발 신고 발바닥 긁듯 미지근했다 그랬습니다. TV조선한테 맞으니까 아프죠? 그러면서 TV조선이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진짜 이렇게 막 잘한다 할 때는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앞으로요 3년 남았다고요? 누가 그걸 장담하죠? 장담 못합니다. 보수 언론이 드디어 윤을 때리기 시작했다. MBN도 그렇게 말했어.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 운영 방향은 옳은데 소통이 잘 안 된 것이라고 보는 걸까? 보냐? 이게 웃긴 거나?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조선일보가 오늘 제목이 이래. 윤 낮은 자세로 민심 경청 비공개에서 국민께 죄송. 중앙일보 윤 대통령 그러나 하지만 15번. 동아일보 불통협치 의료 해법 없는 윤 13분 입장문. 한국일보 윤 국민 체감 변화 부족 성찰 없는 반성문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일면 기사고 사설이 또 재밌어.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어. 윤 대통령은 총선 민의를 제대로 깨닫고 있나? 윤. 동아일보 윤 대통령 총선 민의와 정치 현실 제대로 잊고 있나? 제대로 잊고 있냐? 그 말이죠. 한국일보 변화 안 보이는 윤 대통령 협치 바라는 민심 안 들리나? 제대로 잊고 있나? 제대로 깨닫고 있나? 이게 당신들이 좋아하는 신문의 사설 제목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지 않아도 훤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의 칭송을 받고 본인이 왕인 줄 알았던 어떤 한 사람이 그 보수 언론에 의해서 난자당하는 모습을 앞으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인사남맥상 쓸 사람도 없어. 그러면 좋게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어떤 사람을 쓸까요?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탈당하겠습니다. 거국 내각, 거국 중립 내각을 꾸립시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반듯한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동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북미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우리 쏙 빼고 있잖아요. 독일과 중국 어떻게 하고 있죠?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환율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나라 망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정치가 뭡니까? 정치가 별건지 아세요? 정치인 여러분, 정치는 뭡니까? 정치는 여러분의 돈방석이자 꽃방석입니까? 아닙니다. 정치는 민심입니다. 민심을 다독이는 게 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장바구니 물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바구니 물가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딴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탄핵각이다. 3년은 너무 길다. 3년씩이나 남아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여권 내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짐 싸서 아크로비스타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